T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이번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만납니다. 돌아오는 28일 내일 모레면 취임 2주년을 맞는데요. 강원도는 북한하고 접하고 있어서 어느 지역보다 북한 문제에 민감하고요. 또 강원도에 도리부려원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할까?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취임 2년 현안 듣겠습니다. 최문순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2년이나 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2년이 됐습니다. 네. 2년 돌아보면서 우선 스스로 가장 잘한 일을 하나 꼽자면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네, 우리 동해안에 경제자유구역 지정받은 게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반면에 가장 아쉬운 일을 꼽으라면? 이제 알펜시아라고요. 예. 올림픽 시설에 이제 부채 1조 원짜리 이제 시설이 있는데 그걸 해결 못한 게 아주 못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과제는 알펜시아 문제. 네네. 그래요. 2년. 맞은 심경은 어떠세요? 이제 뭐 좀 정신을 차리고 여유를 찾았다. 이제 좀 도정이 손안에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셨어요? 네네. 2년.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 남북 간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네네. 강원도가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네요. 다른 도보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3분의 2 정도의 DMZ 3분의 2 정도를 우리 강원도가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우선 이제 관광객이 한 20%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허. 특히 중국, 동남아 쪽이 줄고요. 예. 저희들이 양양공항이라고 양양에 국제공항이 있는데 예. 중국하고 여러 개설됐던 항공 노선들이 중단이 되거나 또 신규 노선을 여러 개 열으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좀 연기가 되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접경 지역에 이제 면회들을 잘 안 오십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뭐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늘 이제 남북 간의 긴장이 강화되면 직접적인 타격을 저희 강원도가 바로 받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민들이 지금 주문하는 게 네네. 안보 분야를 제외한 남북 관계에 관해서는 지자체에 이양하라. 이게 네. 정확하게 어떤 요구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작은 남북 교류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안 하면 우리가 손해가 나는 것들. 예를 들어 말라리아 방제. 예. 북한의 모기가 넘어와서 우리 남쪽 사람을 물거나 또 솔리 폭발이 같은 거. 예. 이런 거는 북한에서 시작돼서 우리한테는 넘어오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안 하면 손해인 것들이거든요. 예. 이런 작은 것들은 지자체에 좀 넘겨줘서 자율적으로 좀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이렇게 완충 역할이라든가 중간지대 역할도 때로는 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중간지대 역할이라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제 작은 교류를 좀 하고 있으면 서로 간에 뭐 지금처럼 남북 관계가 죽기 아니면 살기, all or nothing 이렇게 좀 되지는 않고 예. 대화의 창구 역할도 할 수 있고 이런 완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주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군요. 강원도가 지금 남북관계에 상당한 영향 받고 있다는 것. 이게 이제 하나 현안이고. 네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진주 의료원 사태를 보면서 그 다음으로 위험한 곳이 강원도 도리부려원들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지금 강원도에 얼마나 있죠? 지방의료원이? 5개 의료원이 있고요. 지금까지 예. 이제 적자가 한 800억 정도를 지금 누적이 돼 있습니다. 누적 적자만 800억?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강원도 의회가 회기 때마다 의료원 이거 위탁하거나 매각하자 이런 주문들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반대하셨어요? 이제 우리 의원님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작년부터 이제 정상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성과가 좀 나기 시작했어요. 입원 환자 수도 늘고 수입도 늘어서 아마 강릉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올 연말까지 흑자로 좀 전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빨리 흑자 전환이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좀 투자를 하고 시설, 장비, 의료진, 그다음에 인력 투입을 하게 되니까 손님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수입도 늘고 지금 정상화로 빠르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자가 그렇게 많은데도 더 투자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올해 한제 의회를 통과를 해야 되지만 36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이제 이게 투자를 하면 수입이 늘기 때문에 이걸 투자해서 수입을 늘려서 이제 다시 회수를 하는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진주 의료원으로 문제로 지금 경남도가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네네. 여기를 보는 심경은 어떠세요?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폐지나 폐업을 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는 가장 큰 책임이 국가와 지방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동안에 좀 적절한 시기에 투자를 해서 시설, 장비, 인원을 보강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걸 놓치다 보니까 민간병원과의 경쟁에서 지고 적자가 이제 누적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폐업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300억 정도의 적자 규모면은 근데 이게 회생이 불가능하다, 폐업이 불가피하다는 게 지금 경남도 주장인데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제 300억이나 800억이 실제로 나간 돈이 아니고요. 그냥 서류상으로 누적돼 있는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게 뭐 도민들의 세금이 나가서 이게 어디로 날아간 것처럼 예.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거 어떻게 아닌 거죠? 어떻게 페이퍼상에서만 적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월급을 줄 거를 못 줬다든가 퇴직금이 누적됐다든가 장비를 들여왔는데 갚지를 못했다든가 이런 것들이지 실제로 돈이 나간 건 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진주도 경남도나 우리 강원도도 직접 돈을 지원하는 거는 사실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군요. 약간 있거나 거의 없을 겁니다. 네. 그럼 뭐 같은 지자체 수장으로서 홍준표 지사한테 꼭 건네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지금 뭐 짧게 한 말씀 하시겠어요? 두 분이 통화하기는 쉽지 않으실 테니. 홍 지사님이 뭐 아직 정치인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정치는 이제 뭐 단순화가 미덕일 수가 있는데 행정은 아주 복잡하고 그래서 정교하고 치밀하고 신중해야 되는데 이제 아마 잘 적응을 해 가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 정치인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최문순 강원지사 만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원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예, 도지사가 아닌 당원으로서 한번 이번 질문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4.24 재보선을 보는 심경은 어떠셨어요? 뭐 좀 충격적이었다고 할까요? 패배를 하긴 했는데 그 패배의 정도, 그러니까 표 차이가 너무 크게 나서 이 정도인가 싶습니다. 사실은 부산 영도 같은 경우에는 3배 차이가 났죠. 김무성 후보하고 김비호 후보가. 네. 민주당이 위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뭐 최문순 지사님도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위기가 뭐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 문제를 뭐 누구나 다 그렇죠. 당원들이면 다 그렇게 느끼고 위기라고 받아들이고 있을 겁니다. 도대체 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 뭐라고 파악하십니까? 저는 이제 귀족화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귀족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치권에 들어가면 권력을 가지게 되면 여러 가지 의전, 특권 이런 걸 가지게 되면서 국민들하고 멀어지게 되고 권력이 이제 목적이 되고 권력 안에 머무르게 되고 이제 가치나 철학, 신념 이런 것들이 목표가 아니고 수단이 되게 되는 과정을 상당한 사람들이 겪게 됩니다. 뭐 저도 뭐 그렇고요.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빨리 벗어나서 이제 이 가슴으로, 심장으로, 마음으로 국민들 위해서 몸을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런 조직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당 상황이 위기라고 할 만큼 어렵다 보니까 안철수 의원의 국회 입성 때문에 민주당이 더 위축될 수 있다. 민주당이 또 한바탕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우선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할 거냐 민주당 입당할 거냐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맞다고 보세요? 저는 민주당 입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당 창당은 이제 서로 패배로 가는 길이고요. 서로 패배로 간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건전한 자극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어렵고 아마 신당 창당도 성공하지 못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큰 정치인이 되려면 민주당에 와서 민주당을 바꿔야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처럼 그렇게 민주당을 바꿔내야만 큰 정치인이 되고 외곽에서 해갖고는 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 기술로 정치 공학적으로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마음으로 심장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몸을 던지는 모습을 보여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이 들어가서 정말 민주당을 그 한 사람이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민주당을 좀 바꿔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누가 중심과 정책을 제대로 짜서 추진하냐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철수 의원이 들어와서 해줄 수 있다. 구심점으로. 할 결심을 할지 해줄 수 있을지는 이제 본인의 역량이죠. 근데 지금 들어오는 게 너무나 손해 아닌가요? 손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손해일 수가 있겠지만 밖에 있는 게 아마 더 큰 손해가 될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보세요? 밖에서 당을 만드는 것은 이미 실패를 여러 번 했고요. 정당을 하나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저도 이렇게 우리 강원도당은 굉장히 작은데 도당 하나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버거운 일입니다. 말하자면 과거에 문국현 전 의원의 사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걸 생각하시라고 해서 안철수 후보보다는 부족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또 들어와서 열정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하면 민주당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원투수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지금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네네.
아까 그러셨어요. 한 2년 저 강원도 도정 꾸리다 보니까 이제 좀 뭐가 들어오고 눈에 네, 이제 좀 정신 차리겠다 이러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재보선으로 당선되셨기 때문에 내년에 지방선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재도전도 당연히 염두에 두고 계시겠네요. 그거는 뭐 아직 저는 뭐 다음 자리를 염두에 두고 무슨 일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제 임기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할 뿐입니다. 근데 이 많은 일들을 하기에는 1년이 너무 짧아서 대부분은 재보선 당선된 분들은 그 다음까지 내가 충분히 해내겠습니다. 라고들 말씀을 뭐 하시는 게 당연한 수순인데. 근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하루하루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야지 내가 지금 시간이 더 있어야 잘하겠다. 이거는 그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알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도 이미 재선 의지는 밝히셨어요. 또 뭐 그분은 또 그분들의 가치관이 있으시니까요. 예. 네, 살아가는 방식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청취자 1332님이요. 네네. 이분 강원 도민님이 아니신가 싶은데 그렇습니다. 도루묵 네. 장사 최문수님 짱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도루묵 장사 하셨어요? 네, 그래서 어감이 좀 그러시죠. 제가 요새 도루묵도지사로 불리는데 좀 이름이 청어나 하다못하면 고등어 이 정도 좀 됐으면 좋겠는데 도루묵이어서 뭐 쭈꾸미나 꼴뚜기보단 좀 나은 것 같습니다만은. 어떻게 파신 거예요? 도루묵을 저희가 트위터에다가 우리 예. 고성에 그 금강산 관광이 중단돼서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 어민들이 계십니다. 예. 그분들이 이제 도루묵을 많이 잡았는데 팔리질 않아서 예. 저한테 와서 이걸 좀 팔아주십사 그래서 트위터에 이렇게 좀 띄웠더니 트위터에. 많은 분들이 사주셔서 한 6만 상자, 한 8천 상자 남고 거의 다 팔았습니다. 지금. 잘 파셨네요. 그 말씀을 지금 보내주고 계시는 거군요, 도민들이. 네네네. 알겠습니다. 2년 하셨는데 남은 1년도 알차게 강원도 도정 잘 꾸려주시고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쓴소리를 또 그렇습니다. 담아서 네. 잘 꾸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최문순 지사였습니다.